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단 하나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영어 선생이라고 말하겠어요. 이 영어 선생님이 결국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보시면 알겠죠? 1번부터 5번까지 있다 그러면 1번과 5번에서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단어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 각자 단어가 개체화되면 완전 다른 뜻으로 보여서 때로는 그것을 문장 안에 도입하다 보니까 번역의 형태가 돼서 여러분들 해석하고도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영어 선생님이나 영어 사전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 단어의 뜻은 꼭 기억해 두세요. 웬만하면입니다. 다는 아니고 그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이 문장에서는 줄쳐 있는 거에 materialize 보이시죠? 또 reflect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뭔가요? 뜻을 또는 object라는 단어가 있죠. 네. 일단 막상 보면 materialize가 물질화하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물질화하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건데요. 그럼 materialize 좋습니다. 물질화하다 맞습니다. 원래 자체가 material이 물질이잖아요. 물질 이런 뜻이니까 재료란 말도 되죠. 재료. 그럼 이것은 materialize는 물질화하다입니까? 재료화하다입니까? 재료화하다는 것과 물질화하다는 것은 같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묘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material은 물질입니다. 본질은 물질이에요. 그러면 물질은 서양인들 생각하기엔 바이너리예요. 이원화돼 있어요. 물질과 정신이겠죠. 정신세계와 물질의 커다란 차이가 뭐죠? 정신세계는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물질세계는 거꾸로 손으로 잡을 수 있고요. 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물질은 어떤 겁니까? 중요한 거죠. 정신은 그에 반면에 물질과 정신의 세계에서는 또 다른 개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되어 있는 건 실질적인 거고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서양 사상에 들어가 있고 그 단어의 뜻이 들어갑니다. 이 안에 물질화됐던 건 뭐라고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란 말에 매로한 단어가 있죠. 이게 왜 중요하다는 뜻이 될까요? 물질은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매러가 동사할 때는 중요하다로 번역이 되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물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 본래 뜻에서 벗어난 건 아니에요. 너무 깊이 들어갔군요. 우선 넘어가고요. 자, 리플렉트가 뭐죠? 정확한 의미는 이건 반사예요. 비추한다고 하죠. 반사. 빛에 반사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비유적으로 써서 리플렉션하면 반사되는 거.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을 다시 한번 비춰보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고찰 또 심사숙고란 말로 나와 있지만 사전엔 정확히 말하면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렉션 뭐라고요? 비추해 보는 거죠. 생각을 자신을 다시 보는 거, 생각을 꺼내서. 그래서 심사숙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reflecting upon their reflection 하면 자신이 비춰봤던 생각을 다시 비춰보는 거예요. 심사숙고했던 생각을 다시 한번 곰곰이 고찰해 보는 거죠. 그걸 그대로 살리면 되는데 리플렉션을 그냥 단순한 애운 사람들, 뭐 빛이 비출 때 반사라고 애운 사람들, 또 리플렉트는 비추다로 나오면 그들의 반사에 대해서 비춘다. 이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자, 올라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From cave paintings to smartphones, human beings have been drawing or typing lines, letters, and figures. Seeing their ideas, imaginings, thoughts, and dreams materialize outside their minds. 우리가 동굴의 벽화에서, 그렇죠? 동굴의 그림에서 스마트폰까지 이렇게까지 인간들은요 계속 그렸어요. 또는 타이핑 썼습니다. 선을 또는 문자를 또는 어떤 형상을요. 그러면서 그들은 아이디어를 보고 본다고 나왔죠. 이미지에 대해 상상했던 것을 보고 생각들을 보고 꿈들이
물질화되는 걸.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 밖에서 나타나는 거죠. 눈으로 볼 수 있는 materialize. 진짜 물질이 되는 건 아니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꿈이나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상상했던 것들이 실제로 materialize,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물질처럼, 그렇죠? 된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셨죠? 자, 그럼 마음 밖에서도 거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머티리얼, 물질처럼 바뀐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해석할 때.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 선생님들이 단어의 뜻을 암기하는 것은 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에서 벗어나서 자꾸 해석을 시키면, 다시 말하면 단어를 사전에 찾아가지고 자꾸 대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독해에서. 사전의 뜻은 단지 일부분만 나와 있고요. 그것은 번역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도움을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도움을 받았던 놈이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역설이죠.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구문 독해와 사전, 영어 사전의 역할이 바로 이 역할이 돼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도움을 줬으나 나중엔 발목을 잡고 여러분들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놈이 돼요. 여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자, 계속 가도록 하죠. They have done so.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냐? 처음에 도움이 되지만 마지막인 여러분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치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프로가 되는, 정말 잘하는 학생이 되고 싶으면 다른 형태로 번데기가 나비가 되듯이 반드시 환골탄태가 일어나야 돼요. 다음. 자, we use pieces of paper and computer screens to remember things we fear shall be forgotten. To perform complicated calculations we cannot complete in our heads alone. To organize the chaos that fills them. To ponder, and even simply to wander in our imaginations while doodling funny heads or endless chains of flowers. 자, 우리는 여러 종의 종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컴퓨터 스크린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기억하려고 하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까먹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을요. 그리고 복잡한 calculation, 계산을 하죠. 우리는 완수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리만으로는 완수할 수 없는 것들을 또 하기 위해서 수학 계산할 때 하죠. organize chaos, 혼돈들을 또 organize, 정리하죠. 우리들을 채우고 있는 그런 혼돈들을 또 정리해주고, 그리고 ponder, 곰곰이 또 생각도 해보고, 또 단순히 뭐 심플하게 그냥 배회하기도 하죠. 하기 위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서 배회하면서 동시에 이제는 funny head, 뭐 재미있는 어떤 헤드, 머리 같은 거, 또는 끊임없이 체인처럼 연결되는 꽃들, 그러니까 머리가 참 재밌다는 건 뭐 두상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끊임없이 체인처럼 연결된 꽃들을 끄적끄적 거리면서 그냥 상상 속에서 그냥 완전 배회하거나 그냥 이럴 때도 우리가 컴퓨터 스크린이나 종이 같은 거 이용하죠. We conduct our lives surrounded by the external devices that help us recall information, calculate, plan, design, make decisions, articulate ideas, and reflect once again upon our inner thoughts and images. We think with object.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To conduct, 행하다죠. 계획하고 그리고 행하는 거. 바로 external, 외부의 장치들로 에워싸여져 있고요. 우리 삶은 그것을 행하고 있죠. 자, 우리 삶을 살아갑니다. 외부의 장비로 에워싸여져서 그것들이 우리가 recall, 정보를 recall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계산하고, 플랜 짜고, 디자인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생각을 좀 더 articulate, 분명히 구체화하고, 그리고 완성에 다시 한번 비춰보는 거죠. 곰곰이 우리의 내부의 생각과 이미지들, 상상들을 다시 한번 리플렉트, 비추해보고, 다시 한번 고찰해보는 얘기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뭐 이런 거를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우린 결국 어떤 거라는 거죠? object, 눈에 보이는 거.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게 뭐죠? material, 물질이잖아요. material, 그게 뭐죠? object죠. 물체. object 이제 물체라는 뜻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물체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object가 결국엔 여기서 보면 뭐와 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material, 요거와 같은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물질을 한다는 건 눈에 보일 수 있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object도 눈에 보이는 거죠. 그걸 물체라고 하죠. 물체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우선 생각을 하시자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보이는 이 물체를 가지고 생각한다는 말이 눈에 보이게끔 뭔가 해서 머티리얼라이즈 시켜서 우리가 그것을 어떤 생각하는데 도구를 쓴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빈칸 추론 문제 같은 것도 이런 데 내겠다면 좋겠죠. with object 같은 데로. 실제로 이제 EBS 책에는 이게 빈칸으로 나와 있어요. 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영어 독해라는 것은 단어의 뜻을, 여러 가지 뜻을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웬만하면 그 본질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뜻이 1번부터 5번까지 있다면 그걸 다 암기하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영어는 본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역설이라고 했죠. 역사의 역설이 뜻이, 영어 선생님의 역설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배웠던 구문 독해는 처음엔 도움이 돼요. 중학교 때나 뭐. 그러다가 사전도 도움이 됩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므로 번데기가 되는 거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나비가 되는 게 힘든 거죠. 여러분, 번데기로 인생을 끝마칠 겁니까? 영어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번데기로 만드는 분은 누굴까요? 바로 영어 선생님이에요. 번데기는 여러분들이 환골탈태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수강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아니, 본인이 모를 수도 있어요. 본인도 번데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비가 되는 법 모를 수 있습니다. 나비와 번데기는 완벽히 다른 종족이라 봐도 좋아요. 여러분에게 숨어있는 능력이 번데기처럼 있어요. 몸 안에. 그거를 찾아서 나비가 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게 누구죠? 그게 진정한 강의죠. 그 강의, 제 강의가 바로 그런 강의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분명. 근데 하여튼 오늘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만 하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